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3부에 앞서서 저희가 한번 또 저희 좀 유사님께서 또 많은 자료를 좀 준비하고 계셔서 조금 준비할 시간을 좀 드리고 네, 저희 예, 지수 선물 저희가 한번 볼까요? 시장을 한번 뭐 간단하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이 예,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됐어요. 뭘 갈 때가 돼요? 미국 시장이. 잠깐만. 아. 아유 단어 제가- 선택이 제가 갈 때가 됐다. 맛이 갈 때가 됐다. 맛이 갈 때가 나 됐다. 깜짝 놀랐지 뭐예요. 참 많은 의미가 있네. 그러니까. 내가 갈 때가 됐다. 아니면 시장이 갈 때가 됐다. 그렇지. 아니, 맛이 갈 때가 됐다. 그렇죠. 내가 저 세상으로. 자, 오늘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시죠. 오늘 지금 S&P 선물은 0.2% 정도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다우도 마찬가지로 0.12%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도 0.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네. 어제 뭐 정말 빅테크들이 다시 조금 올라갔어요. 힘을 올라갔지만 내줬죠. 애플도 정말 괜찮았고 비트코인 어제 정말 난리 났죠. 난리 나고 지금 야후 파이낸스 헤드라인만 보시더라도 지금 비트코인 썰징 그냥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요. 네, 비트코인 가고 있다. 네.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음.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최근에 FTC 뭐 이렇게 뭐 어떤 챌린징이니까 좀 뭔가 어디에 뭐 안 좋은 것에 좀 네. 직면했다 이런 얘기인데 뒤에 가서 또 유사님께서 아마 분명히 또 챙겨 주셨을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맵도 한번 볼게요. 맵을 뭐 그러시죠. 미리 한번 보시죠. 그냥. 네. 예. 엔비디아랑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어제부터 되게 또 예. 아주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느낌이 오늘 괜찮죠? 뭔가 네. 느낌. 네. 불 들어오고 있죠, 지금. 그쵸. 예. 자, 엔비디아가 지금 0.8% 상승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1.17% 상승하고 있고. 네. 메타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페이팔이 빠지네. 이 와중에 이렇게 페이팔은- 좋을 때. 이거 제가 예전에 메타 샀을 때 딱 이랬거든요. 그래요? 메타만 빠졌어요. 늘. 네. 매번. 아, 자, 이제 또 보니까 또 뱅크 한번- 오브 아메리카가 예. 페이팔에 대해서 매수 의견에서 중립으로 바꿨답니다. 누구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근데 앞으로 그 은행 절대 안 쓴다 이제. 저는 안 씁니다 이제. 저 보이콧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자료도 안 갖고 나올 거예요 이제. 좋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필이면 하필이면. 이럴 때. 예. 하여튼 어떻게 뭐 극복 되겠죠? 그럼요, 그럼요.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떨어져 줘야. 아니 근데 한번 메타로 두들겨 맞은 사람들은 예. 뭐 이 정도야 뭐. 아직 한참 멀었지. 네, 예. 아기 주먹입니까? 예. 이거는 뭐 아직 스크래치도 안 납니다. 네. 제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 어떤 기업들이 AMD도 오늘 1% 상승.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성장주들이 좀 올라가면 네. 미국 증시를 좀 끌어올리니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시장인데 오늘 또 유산환님과 한번 또 어떤 뉴스로 우리 또 시장을 돌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남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도 저희가 일정부터 한번 챙겨봐야 되겠죠. 네. 네, 일단 오늘 스케줄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조금 있다가 ADP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어저께 발표된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가 시장의 입맛대로 나온 만큼 ADP 비농업 고용지수 혹은 짭비농이라고 불리는 이 물건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이 되는 바고요. 그리고 오늘 이것 이외에도 비농업 부문 생산성 지수, 원유 재고, 단위 노동 비용, 그리고 이따 모든 것들이 장이 마감된 이후에 중국 쪽에서 발표하는 수출과 수입에 대한 무역 수지액이 발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어저께 기준으로 발표가 나온 지수 기준은 ISM 비제조업 고용 지수와 아까 말씀드린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게 되게 됐는데요. ISM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고용지수는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지만 일단 비제조업 물가지수는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지수는 예상치와 비슷하게 혹은 소폭 높게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시장의 예상과는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은 방향성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데이터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아주 크게 많이 하회를 했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외신들의 보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직장 관련된 포스팅이 2년 반 만에 최저치로 돌아섰다.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차가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상치가 930만 자의 일자리가 직장 공고가 붙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873만 개의 일자리가 포스팅이 됐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직장 공고는 좀 많이 줄었지만 반대로 사람들에 대한 고용이나 혹은 해고 수치는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서 딱 연준이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블룸버그에서 이야기하기를 연준이 좋아할 만한 입맛대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일단 10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구인수가 870만 개로 사실상 61만 7천 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면 거의 한 달 만에 구인수가 7% 가까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치는 절대로 쉽게 볼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었고요. 구인율은 한 달 동안 5.3%에서 0.3%로 그리고 1년 동안 1.1% 감소를 했고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구인 건수가 줄은 곳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섹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금융 및 보험 섹터 그리고 차례대로 부동산 및 임대 및 임차 섹터에서 가장 구인이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은 4가지입니다. 구인, 고용, 이직, 그리고 퇴사 이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인만 현저하게 줄었을 뿐 고용과 이직, 퇴사 수에서는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고용수 기준으로는 전달과 거의 똑같지만 단 하나의 섹터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은 숙박 및 식음료 서비스 부문에서 고용수가 11만 건이 감소한 것 빼고는 사실상 전달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있고요. 그리고 10월에 총 이직수, 자발적 퇴사와 그리고 해고 이 두 가지를 합친 이직수는 560만 개로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퇴사수도 360만 개로 거의 변화가 없었고 해고수도 160만 개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제 보통 사람들이 노동 관련해서 차가워지고 있는가, 수요가 좋은가 안 좋은가를 판단할 때 보통 많이 쓰는 지표가 실업자 한 명당 얼마만큼의 직장 공고가 붙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들 다루는데 일단 이런 지표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1.24개였는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올라가면서 실업자 한 명당 직장 공고 수가 2개까지 붙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조금 더 입맛에 맞춰서 조금 더 높은 연봉을 주는데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됐었는데 이게 전달에는 1.4까지 떨어지더니 이번 달에는 1.34까지 떨어지면서 사실상 코로나 이전과 거의 변함이 없는 수치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6개월 평균선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6개월 평균선 기준으로 4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성 요소 4가지 직장 공고, 고용, 그리고 자발적 퇴사와 해고 이 4가지를 보여드리는 지표인데 여기에서 보여지다시피 빨간색 선이 해고거든요. 해고 수치는 급격한 변화 없이 소폭 오르고 있는데 반해서 직장 공고 수는 아주 급격하게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고용과 자발적 퇴사수는 소폭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노동시장이 사실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적당하게 줄일 수 있을 만큼 임금 상승의 스파이럴이라고 하죠. 임금 상승을 막아주면서 동시에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는 방향성으로 사실 파월이 매번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경기 침체에는 무조건 강력한 이제 실업률의 상승이 동반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해고 수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반대로 자발적 퇴사 수는 줄어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딱 연준에서 입맛에 맞게 인플레이션을 막으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종식시킬 수 있는 방향성으로 나왔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아름답네요. 아름답네요. 그 유산호님, 아까 방금 보여주셨던 차트가 괴리율이 엄청 크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근데 그게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고용 시장은 앞으로 뭐 연착륙으로 좀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은 이제 보통 저렇게 급격하게 공고 지표가 내려오기 시작을 할 때 만약에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연준에서 개입을 하거나 정부에서 개입을 했을 때 갑작스럽게 방향성이 바뀌는 경우는 없기는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뒤부터는 이제 경제 둔화에 대한 모습들이 아마 명백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무슨 생각도 들었냐면 지금 보면 음영이 치어진 곳이 그 경기 침체 구간이었었잖아요. 사실 보면은
해고가 늘어나고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침체가 오니까 해고가 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침체가 오게 되면서 여러모로 회사들 입장에서는 자기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걱정이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는 여태까지는 사실 오늘까지는 good is bad라는 게 맞아 떨어졌지만 아마 네. 다음부터 나올 지표부터는 슬슬 bad is bad가 이제 떠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 왜냐하면 이제는 슬슬 모든 이 지표가 정상화가 됐으니까 사실 지금부터 데미지가 나는 거는 사실 good is bad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bad is bad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좀 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방향성이 좀 눈에 뜨지 않을까. 아마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시점이 음, 필요하겠네요. 근데 곧 오겠네, 정말. 올 수 있겠네요. 예, 나쁜 지표는 나쁜 거다, 정말 이렇게 음. 해석하는.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네. 야 이게 시장에서 또 어떻게 해석할지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 네. 이게 뭐야? 왜 그런 거야? 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다가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주가가 하락해. 어느 네. 순간부터 이제 하락할 텐데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 시점을 또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혹시 이게 우리가 졸트를 봤던 거는 이제 지난 10월 수치를 본 거잖아요, 유선남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ADP와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이 비노국 고용 그게 11월 수치인 거잖아요. 그때부터 네, 이런 반응이 그렇죠. 나오게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이번에 전체적으로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도 그렇고 ISM 제조업 고용지수도 그렇고 사실 전체적으로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여러 고용지수가 11월 달 기준으로 나왔던 것들이 사실 이번에 제가 뭐 아까 어제 기준으로 ISM 제조업지수 설명해드리면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고용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지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앞으로 나올 고용 지표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다만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에서 얘기한 건 그거거든요. 실업자가 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딜레이가 있어서 아마 다음 달까지는 조금 더 버텨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론 머스크. 예, 뭐 우리 XAI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또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돈도 많은 사람이 돈 많은데. 네. 자, 어떤 뉴스입니까? 네, 현재 어제 시각 기준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론 머스크가 XAI를 현재 SEC에 제 1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증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1억 3,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유치했다라고 하는데 누가 이제 투자를 했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이제 XAI 같은 경우는 최근 생성형 AI 챗봇 그록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일단 이 그록에 관련해서 약간의 재치로 질문에 답하도록 반항적으로 답하도록 성향이 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X의 지분 투자자들이 XAI의 지분 25%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그록 AI 같은 경우는 트위터 혹은 X 계정을 통해서만 실시간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외부로는 월 16달러 요금에 X 프리미엄 구독자들에게 제공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증권시장에서 1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기 위해서 SEC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소식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억 달러. 1조 3천억 정도 자금 조달해야겠다면은 네. 되는 나라가 미국이죠. 또 AI면 제가 볼 때 뭐 프리패스죠, 프리패스. 그 정도입니까? 예. 저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신발 만드는데 나 네. AI 신발을 만들 거야. 1조 3천억 모을 수 있죠. AI 펜 1조 3천억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꼭 사업하실 것 같아요, 우리 박 팀장님. 해야죠. 자, 그리고 예. 트위치가 한국에서 결국 철수한다고 했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거는 한국 분들한테 더 많이 여러모로 영향을 끼칠 만한 뉴스 같은데요. 일단 요즘 아마존이 소유하고 있는 트위치에서 일단 새로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뭐죠. 저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영향이 받지 않지만 이제 많은 스트리머들 사이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트위치 코리아가 망 사용료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내년 2월부터 한국 사업에서 철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상 모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미국이나 인도에 비해서 사실상 10배 이상 내야 되는 망사용료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철수를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일단 한국 관련해서는 트위치 코리아가 철수를 하게 되면서 스트리머들이 다른 곳으로 대력 이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적자가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망 사용료도 사용료지만 이제 적자 때문에 그러니까 억지로 뭐 아까 지금 뉴스 기사 헤드라인 보니까 이제 억지인 이유 뭐 이렇게 좀 써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이유죠 지금. 일단은 망 사용료가 저도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요. 매년 거의 한 900억 원 가까이 내는 걸 보니까 조금 많이 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요거를 개인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쓰시는 아프리카는 뭐 150억 원을 내고 있고, 뭐 네이버는 같이 1000억 원 가까이 내고는 있는데, 일단 트위치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하게 이제 네이버 같이 여러모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아니고, 일단 이 망에 대해서 트위치라는 것 하나만으로 돈을 버는 아마존의 이제 소속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망 사용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적자가 조금 더 너무나 커져가다 보니까 이거를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커다라고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아니 저기 BJ 분들이 네. 어디로 가셔야 되나? 어.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구독자들 그렇죠. 이거 다 어떡하나? 근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사실 유튜버 분들이 네. 뭐 아프리카부터 해서 뭐 트위치 다 하셨었는데 네. 한 작년인가 올해 초부터 다 옮기셨어 사실 유튜브 쪽으로. 아 그래요? 예, 이미 옮기신 분들 되게 많고 네. 그러니까 트위치가 이제 뭐 실시간 방송이나 여러 가지 할 때 뭐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뭐 그랬던 움직임이 좀 있었던 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막판에 이제 뭐 트위치가 완전 철수한다고 하니까 유튜브는 또 오히려 또 점유율을 가져가죠. 그분들이 유튜브로 오실까요? 아프리카 TV로 가실까요? 아 저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네. 예, 그쪽으로 봤을 때 유튜브가 좀 접근성이 좀 좋으니까 네. 유튜브로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의 시가총액이 다시 한번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맞습니다. 애플의 기업 가치가 다시 8월 이후로 처음으로 3트릴리언 달러를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소식에 앞서서 또 다른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애플 같은 경우 아이메시지 관련해서 EU의 독점 금지 관련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여러모로 앞으로는 아이메시지가 애플에 먼저 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메신저라든지 왓츠앱이라든지 여러 경쟁사의 어플리케이션도 같이 넣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애플이 사실상 독점 금지 철퇴를 피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인데 재미난 거는 이 아이메시지가 이 EU의 이제 독점 금지 법안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좀 재미난데요. 사실상 소비자들이 아이메시지를 굳이 선택하지 않으므로 독점에 가까운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독점 금지 법안에 굳이 철퇴를 맞을 것 같지 않다라는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iMessage 씁니까? 저요? 저는 안 써요. 저도 안 써요. 뭐 저쪽 친구들이 좀 많이 쓰나 보네. 딴 동네 애들. 안 쓰니까 안 된다잖아. 안 쓰니까 독점 아니라잖아. 안 쓴다고요. 아무도 잘 안 쓴다고요. 예. 참. 이럴 때는 이럴 때는 못하는 게 가끔 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딴 건 되게 다 잘하지만 자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푸틴. 자, 푸틴이 뭐 사우디와 UAE를 방문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사실 UAE와 사우디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일단 이 푸틴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해서 전략적 산유국 오펙에 관련돼서 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를 삼고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포함한 이제 해외 순방을 시작했다라고 뉴스가
사실 어저께부터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로 나라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나왔는데 사실상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양국 방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우디 같은 경우 이미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COP28에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아마 이 시기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 쪽에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핑계로 삼고 COP28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발표를 하기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오펙 관련해서 혹은 유가 관련해서 전략적 움직임을 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지금 글로벌 항공사 기록적 이익 기록이 예상이 된다. 최근에 뭐 TSA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역대급 많은 여행객들이 지금 공항을 이용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한 3주 전에 나왔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이제 이익으로 이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 뉴스가 나오는데 이 뉴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IATA에서 재미난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제항공운송협회로 발표되는 이곳에서 올해 업계 이익이 23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 이 IATA에서 예상했던 6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나은 영업이익이면서 연초 예상보다는 거의 5배에 가까운 이익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예상보다 나은 성과는 사실 중국에서의 여행 재개에 따른 것이다라고 IATA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고 수요 강도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고 그리고 원래 예상했던 하방 리스크가 전쟁 관련된 하방 리스크가 실현되지 않음에 따라서 이번에 나왔던 영업이익이 기록적으로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모로 데이터를 살펴봤는데 회복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유럽, 북미, 중동 혹은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 3.5% 이상의 이익 마진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마진은 소폭 플러스인 기준으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상 일단 아시아 태평양의 수요의 생산 능력은 모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항공에 대한 수요가 좋지 않으므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지목할 만한 점은 높은 항공화물 요금으로 인한 이익도 크게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2024년 기준으로 항공화물 요금에 관련해서 1,110억 달러로 수익이 이제 2021년 최고치인 2,100억 달러보다 크게 감소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 수치는 코로나 이전이었던 1,010억 달러와 비슷한 수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상화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계절성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 네. 어떤 휴가 시즌이나 방금 이제 항공사들 이런 기업들이 최고의 이익을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를 오히려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실적 발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분기 또 다음 분기에 지금의 이 성장률을 그대로 따라가기가 정말 힘드니까 네. 예, 이러다 보면 전분기 대비해서 떨어졌다라는 뉴스가 이제 다음 분기에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조금은 좀 균형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네. 아, 이렇게 균형 있게 생각을 하는데 페이팔은 떨어지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44,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저께 사실 42,000달러를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하루 만에 이제 44,000을 돌파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동일한 이유입니다.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 베팅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몰림에 따라서 현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저게 차 한 대 값이 1비트코인이다. 네. 계속 올라가는 거야, 차값이요. 이제 차를 보고 예를 들면은 네. 시운전을 했어. 네. 이거 얼마죠? 4천만 원. 네. 그다음에 이제 차 계산할 때쯤 되니까 이거 4,400만 원입니다. 네. 그다음에 카드 꺼낼 쯤 되면 4,6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예,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예, 하여튼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이게 상승세가 꽤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가 결국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서 탈퇴한다고 밝혔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가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태리가 공식적으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서 이제 탈퇴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1시간 정도 전에 나온 뉴스라,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뉴스가 많이 뜬 것 같지는 않던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소식이 나옴에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해외 관련된 투자 금액이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뉴스가 나왔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무디스에 대한 어떤 중국의 하향 조정, 부정적으로 좀 하향 조정했는데 이번에 뭐 중국 8개 은행 전망을 전부 하향 조정했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사실 채권에 관련해서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 이번엔 아예 중국에 존재하는 8개 은행에 대해서도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나왔던 8개 은행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중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중국 전체의 부채가 너무 많은 수준이다라고 언급이 되면서 무디스에서 하향 조정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중국 우량주 지수가 5년 내 최저치. 5년 내 최저치.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엔비디아도 1%, AMD도 1%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의 시간의 거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AMD가 오늘 인공지능 칩 AI 칩 데이에서 오늘 인공지능 칩을 공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상승세를 막을 수 있을까 싶은 발표가 오늘 하나 있는데요. AMD에서 리사 수 이제 CEO가 이번에 새롭게 인공지능 AI 시스템을 구동하도록 설계된 최신 칩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독주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칩 체계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러모로 지금 현재 주목이 쏠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발표할 칩은 MI300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가속기를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나와서 또 이제 봐야겠네요. 여기 어떤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많은 회사별 소식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이 좀 있는데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회사별 소식 같은 경우는 조금 정리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정리를 못했는데 예. 아마존 같은 경우 오늘 $20 이하 옷을 파는 판매자들에게 수수료 감면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몽고 DB에서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커다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었던 주식 중 하나였는데 어저께 어닝 발표를 한 이후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닝이 사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EPS와 매출 양쪽에서 좋은 성적을 냈고요.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꽤 많이 상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실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커스터머들, 소비자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5%까지 윗살 선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일단 소비자들의 숫자가 46,400명으로 예상치였던 46,870명보다 조금 적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기록한 만큼 오늘 장이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어닝 발표를 했던 기업 중 하나인 아사나에서는요. 매출과 EPS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지만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에서 매출은 비트를 했지만 EPS에서 커다랗게 하향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를 크게 미스하는 바람에 오늘 주가가 좀 소폭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뭐 뒤에 갈수록 어닝과 뭐 EPS, 매출 다 괜찮은데 네. 좀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 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들이 꽤 어닝 발표를 많이 하는데요. 밈 주식으로 대표되는 게임스탑과 추이가 오늘 어닝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던 기업 중에 하나인 C3AI 그리고 차지포인트가 오늘 어닝 발표가 있습니다. 차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어떻게 움직일지 이제 여러모로 어닝 발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게임스탑이 사실 최근에 조금 제가 알기로 움직였던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조금 움직였었어요. 그죠? 게임스탑. 네. GM 뭐죠? GM이. 네. 아닌가요? GM? 네. 맞아요. 좀 움직였었죠. 이 정도. 한 $12까지 떨어졌던 게 갑자기 뭐 한 $18 인근까지 좀 갔었죠. 알겠습니다. 네. 자, 유사님 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좀 급하게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선물 움직임 한번 보고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네, 선물 시장 조금 올라갔네요 또. 음. 네, 선물 시장 S&P 선물은 0.2%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는 0.1%, 나스닥도 0.23%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도 한 0.03% 정도 네.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외에 헤드라인은 다 이제 비슷한 헤드라인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맵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뭐 게임스탑 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진짜 근데 이거 올랐다고 하면 안 되죠. 와, 이거 예 무섭습니다. 이거. 예, 딱 봐도 무섭죠. 요거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한 요 정도 수익을 좀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예, 맵이 너무 이쁘네. 음. 예,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1.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AMD도 방금 뭐 좋은 소식이 좀 나오게 되면서 AI 칩 공개한다면서요. 예, 네. 1.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빅테크들도 괜찮고 테슬라가 지금 1.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도 강합니다. 예,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뭐 비슷하게 0.5%에서 뭐 0.2%, 0.3%, 0.5%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또 뉴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소식 한번 전해드렸었잖아요. 진화 러먼도 장관이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해서 새로 내놓는 칩도 중국에 수출하면 우리가 통제할 거야. 네. 그러니까 만약 그 지금 얘기 나온 게 원래 H100이었 H20 뭐 이런 것들 지금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다 통제할 거야라고 했는데 오늘 엔비디아가 젠슨 황 대표가 우리는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출 통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협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발표를 또 해서 그 부분도 지금 엔비디아에는 약간 좋게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 반도체 섹터들이 또 힘을 받으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최근에 온 디바이스 때문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죠. 퀄컴. 퀄컴이 온 디바이스 때문에 좀 관심이 많은데 퀄컴 뭐 주가도 한번 볼까요? 지금 일간 차트로 보게 되면 네. 그래도 뭐 지금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110불에서 131불까지 네. 뭐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근데 이제 이걸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 아직 시작 안 한 것 같은 느낌이죠. 온 디바이스인데 NPU인데 좀 월간으로 보게 되면 아직 뭐 약간의 좀 박스권 안에 머물러 있는 퀄컴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지금 높다 낮다는 제가 뭐 전혀 알 수가 없으니 일단 PER 같은 경우에는 20배 그리고 포워드 PR은 12배. 포워드 PR 12배다. 양호하지 않나? 이 정도면? 예, 그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예. 자, 그리고 뭐 다른 기업들 또 뭐가 있을까요? 애플, 뭐 퀄컴, 그 외에 뭐 그렇게 크게 또 저는 문득 버크셔 해서웨이는 요즘 어떻지? 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 네, 한번 볼까요? 아유, 뚝심 있죠 아직은. 예. 사실 뭐 찰리 먼거 부회장의 이제 세상을 떠난 소식 자체가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그냥 예. 요즘에 어떤가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워렌 버핏 선생님이 조금 노하셔서 네. 좀 가시게 되면 네. 그때 큰일 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 뭐 맥도날드 드시고 계시니까, 네. 예, 코카콜라 드시고 계시고, 예, 아직은 좀 정정하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뭐 다른 것도 있을까요? 다른 것- 거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거 보면 마음이 아파서.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잠시 후에 11시 반에 미국 시장 개장하니까요. 네. 그때도 미국 시장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